2월 17일 월요일 저녁 방송 종목진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종목진단은 이미 다 꽉 찼어요. 네, 이래서 방송을 일찍 안 열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또 늦게 입장하시면 또 저거 하실까봐 미리 열어놨더니 또 그냥 종목을 다 올려놨어요. 삼양옵틱스부터 신일산업까지 9종목이 들어찼습니다. 88TV 쪽에서 질문하신 분들도 다 올라왔어요. 순서대로 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완전히 저겁니다. 네, 복불복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번외적으로 무상증자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나무가라는 기업이 100% 수익이 났었는데 갑자기 무상증자가 나면서 마이너스로 변했다. 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권리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언제 무상증자가 됐냐? 짜잔, 네, 50% 마이너스 50이죠. 네, 마이너스 50. 네, 마이너스 50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합니다. 주식이 두 개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네, 본래는 자본금에는 큰 변화가 없으실 거예요. 네, 주식이 두 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쪼개지니까 당연히 5만원짜리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0으로 떨어지니까 25,000원 이렇게 나왔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무상증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금이 실제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100% 수익이었는데 이게 무상증자 했다고 이렇게 바뀌진 않습니다. 지금 수익률 같은 부분들은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 금액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증자, 잠깐만요. 어이구, 이걸 좀 켜줘야지. 조명빨을 좀 받아야 되겠죠. 조명빨. 네. 조명이 이렇게 좀 어쩐지 내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더라. 이씨. 네. 그렇지. 아, 이제 좀, 네. 이 카메라 마사지가 원래 조명빨을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네. 무상증자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무상증자 이야기 여기서부터 나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겠죠. 네. 그래서 쭉 주가 진행됐을 거고, 이 무증을 하고 나서 이제 권리락이란 것이 떨어지니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수익률이 쪼그라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좌 한번 들여다보세요. 투자금 또는 투자 수익금이 뭐 줄어들거나 변했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리락 이후에 주가가 또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뭐 손해볼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계좌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투자금이 변했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수정 주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원래 평균 단가 같은 경우도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종목 그 주식 수익률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100%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상증자를 했다가 취소할 수 있겠냐고요? 그 납입을 하면은 취소하는 거는 못 봤는데요. 그거는 증권사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취소를 하는 사례는 못 봤어요. 그리고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일단 권리락이 떨어지고 나면 이 주가가 마이너스 뭐 10%든 몇 프로든 일단 만들잖아요. 이 권리락을 당해버리고 난 상태에서 유증을 안 받겠다 그러면 요거는 손해가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0% 까인 것이 유상증자를 받겠다는 어떤 그 무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안 받아버린다 그렇게 되면 안 받는 건 뭐 자유겠습니다만 이 마이너스 10%가 까인 상태에서 안 받으면은 네, 뭐 손해가 되겠죠. 보통은 요즘에 신주인수권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그냥 팔아먹으면 되는 거라서 상관없긴 하는데 유상증자를 했다가 취소를 한다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네, 뭘 클릭해야 되냐고요? 그냥 방송을 보시면 되는데요. 네. 부자아빠님 방송에서 보셔야 돼요. 네. 부자아빠님 유튜브에 오셔야지 지금 방송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상한 데 가 계시면 안 되고요. 부자아빠님 유튜브 방송 라이브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기업이 유상증자를 이야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네, 기업이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필요해서 한 건데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유상증자를 취소해야 될 이유가 없겠죠. 네.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은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납입하기로 한 회사가 그냥 나 안 할래 그리고 그냥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럼 유상증자라는 게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삼자 배정은 이런 게 있죠. 삼자 배정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또 다른 회사나 어떤 그 단체 개인 이런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여기다가 돈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유상증자 날에 돈을 납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유상증자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얘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필요해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유상증자가. 근데 돈이 필요한 상태인데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가 안 받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뭐 돈이 생겼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럴 리가 없어요. 네, 당장 여러분들이 뭐 쌀을 사야 되는데, 네, 그래서 돈이 없어. 이거 좀 슬프다, 그죠? 쌀 떨어진 걸로 얘기하면 좀 슬프긴 한데 당장 써야 될 돈이 있어, 필요해. 근데 돈을 빌려야 되겠어. 근데 어디서 돈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뭐 알아서 내가 빌려줄게 한 그 부분을 취소할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상증자는 일단은 권리락은 50% 떨어진 게 이거는 뭐 그냥 그 가격을 일부러 뭐 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주식 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반토막 내 가지고 가격을 5만 원짜리 하나가 2만 5천원짜리 두 개로 된 것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하게 뭐 계좌 내에서 부담이 됐다거나 문제가 됐다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진단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양 오옵틱스. 오늘 뭐 잘 나간 주식들은 전혀 고민이 안 되시는가 봐. 그죠? 사실 뭐 다 그렇죠. 잘 나간 주식. 오늘 뭐 초록뱀 이런 거 막 상한가하고 뭐 키스트 이런 거 막 등락 많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더라고. 자, 삼양 옵틱스 볼게요. 삼양 옵틱스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매수를 했었던 종목 같아요. 네, 저도 매수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요 근처였던 것 같은데. 아, 맞다. 그죠? 여기 11월 말에 매수 한번 했었네요. 왜? 배당을 받으려고. 네, 배당을 받으려고. 그리고 나서 배당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거 있잖아요. 여기. 요거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신경 쓰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요 정도 하락한 부분들은 다 있어요. 네. 요즘에. 네, 누구나 가슴속에 3,000원쯤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 모습은 뭐냐면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중국 그 질병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억울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해요. 네, 억울해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여기 배당락 이후에 하락한 요 부분 있죠.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었고 배당을 받게 된 시점에서는 갖다 던져버리는 게 일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배당과 함께 좀 길게 보시기 위한 포인트라면 그냥 네, 데리고 들고 가시면 별 문제 없다 이 말씀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그 좀 억울한 상황에서의 주가 하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야 되겠죠. 나쁜 주식이라면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더 밀어버리는 경우, 즉 조정이 나가야 되는데 이 조정이 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악재를 통해서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만들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뭐 나빠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삼양옵틱스는 그 휴대폰 그쪽이죠. 업종을 좀 볼게요. 네. 내구 소비재. 네. 카메라, 그죠? 휴대폰, 카메라, 이쪽, 카메라 쪽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요 렌즈나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네, 업황 자체가 나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 관련한 부분, 요즘에는 뭐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런 카메라 같은 모듈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이 카메라 모듈이 어디서 더 많이 쓰이게 되냐면 자동차,
예, 자율주행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 센서와 함께 카메라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로 보면은 사실은 이 삼양 옵틱스의 그 내용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기업 자체가요. 그러면 업황이라든지 앞으로 기대감 이런 건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지금 주당 600원을 배당을 주겠대요. 600원이면은 얼마나 되는 거야? 예? 600원이면은 이게 얼마예요? 5%쯤 되나요? 그죠? 5%쯤 되는 거죠. 여기 써있네. 시가 배당률이 4.3%. 높다. 그죠? 배당 높게 받잖아. 물론 배당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빠져서 아유 슬퍼 열받아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그 다음에 요게 한 10몇 %씩 올라갔었던 부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더 그런 박탈감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네, 요 억울한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4% 배당 챙겨 놓으시고요. 네. 배당은 받게 됐죠? 자,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것은 배당 이후, 배당락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부분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최근의 주가 하락은 아마도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주가를 하락시켰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업황, 실적 등등의 기대감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다소 네네네 일반적으로 배당락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해요. 왜냐면 배당 받으면 일등이 끝이잖아. 네. 이제 팔아도 되잖아요. 배당 받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배당락 시점에서는 매도가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주가가 많이들 하락합니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일 시점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빠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다소 억울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여기도 보시면 예, 배당락 이후에 주가 요만큼 빠졌다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1월 달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만들어져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초 시점에서 우리가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식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는데 이번에도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번에 애매하게 예, 중국 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빠진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통의 추세로 보면 예, 그 1월 중에 하락을 마무리하고 진정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하는 모습을 기다려봐야 된다.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점 회복이 되는 시점은 12,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홀딩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네, 관망세가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하락을 하기 위한 포인트가 있는데 악재가 나왔을 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을 더 보이게 된다면 요거는 이제 뭔가 의도된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빠져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식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좋지 않다. 다만 12,000원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 억울한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주가는
이런 식의 반등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양 옵틱스에 대한 부분은 신규 매수도 12,000원 이상 넘어갈 때,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12,000원 돌파되면 괜찮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컸던 만큼 또 이격이 벌어진 만큼 반등이라든지 횡보 또는 어떤 그런 저점을 다지는 형태의 모습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긴 한데요. 네,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볼게요. 요즘에 이제 저거 썩 좋지 않죠? 업황이. 네.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폐렴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경기 위축 때문에, 네. 경기 위축 때문에, 석유의 유류 소비죠. 유류 소비가 감소할 것이다. 이거 쓴 거예요. 보이시죠? 이제 이 정도 다 읽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기 위축 때문에 유류의 소비가 감소한 것이다. 요 내용, 요 대충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네. 너무 억지였다, 이번에. 근데, 한석봉 같은, 네, 그런 글씨였어. 자,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정유 섹터가 지금 좋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정유 섹터가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 S-오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오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유류 소비가 줄어든다? 그럼 얘네들 정제 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이런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물건이 안 팔린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실적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내용으로 우려감들이 나온 것입니다. 우선주 말고 본주를 보더라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들어서면서 2019년도에 계속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뭐였어요? 미중 무역 분쟁. 네.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계속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좋아져 볼까라고 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죠. 보세요. 네. 이제는 조금 좋아져 볼까라고 했었던 모습이 여기 연말 시점에서 좀 잡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확 하고 떨어지는, 확 하고 바뀌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졌어야 되는데 이게 막판에 좋아지려다가 다시 코로나 때문에 망가지는 모습.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민폐를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끼치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돼요.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 진정세라고 보기 좀 어렵죠. 네,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뭔가 이제 감소세가 보인다든지, 이제 조금 진정세가 보인다든지, 뭐 백신이 나온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범 국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옆에 뭐 일본만 보더라도요, 난리가 아니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그 수많은 나라들, 그 다음에 일본 크루즈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또 전 세계로 지금 자기네 나라를 귀국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당분간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여전히 그런 그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뭐 사상 초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지금 유동성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중국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뭐 부담스럽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진정되기만 한다면, 이것이 진정되기만 한다면 이런 경제적인 성장에서의 어떤 반등세는 좀 크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럼 그때가 그 정제 마진을 보는 기업들, 정유 섹터의 반등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별로겠죠? 네. 진단을 해드릴게요. 네. 우선주라서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할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똑같습니다. 정유 섹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죠.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위축과 석유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부담감으로 주가가 최근에 하락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각 국가의 경제적
부양 정책이 효과를 본다면, 그렇다면 우려감이 줄어들고 주가는 우상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네, 문제는 아직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애매하죠? 네, 보유 중인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규 매수도 충분히 기다려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수를 생각하실 필요가 지금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확정적인 어떤 상승이 나온다거나 주가의 반등이 연결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뭐 당장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제 끝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서서히 좋아지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의 또 경제적인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1월달이나 2월달 지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2월달에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지표는 나쁘게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파는 당분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가지고서 본다라면 지금은 비중을 조금 축소한 다음에 보시거나, 아니면 원래 비중이 난 작아 그런 분들은 그냥 눈 딱 감고 장기 보유를 가야 되겠다, 장기로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추세가 또 나빠요. 지금 우하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런 추세에서는요, 지금은 낙폭이 세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정도의 기대감이지, 추세가 계속 좋아져서 뭔가 새로운 어떤 영역을 들어설 것이다, 요거는 단숨에 일어날 부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기대감을 가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냥 소프트센 볼게요. 소프트센. 요거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볼게요. 요거는 모양이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다. 그죠? 네. 기업 내용도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IT 쪽인가요? 소프트니까. 네. 소프트해. 네. 업황을 좀 봅시다. IT 자원의 개발, B2B, B2C 형태를 하는 솔루션 기반의 IT 서비스구나. 네.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올해 흑자 전환이 됐네. 네, 올해 흑자 전환이네요. 그러면 요 기업은 올해가 이제 움직임이 좋아지는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업황적인 부분은 이제 솔루션 부분이기 때문에 IT 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 분야에서의 어떤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점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추세상으로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좀 장기적 추세상에서 새로운 영역으로의 어떤 도약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간 동안에 나빴던 게 뭐냐면, 발목을 딱 잡고 있었던 그 손이 뭐였냐면 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흑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9년도죠. 흑자로 바뀌면서 2020년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요것을 이어가기만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오지 않았었던 거래량이 어디서 터졌는지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2019년도에 실적이 결정되는 위치. 그래서 좀 과도하게 올랐는데 그 이후에 들어왔어. 그 이후에 들어오고 나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뭐 있어요? 자, 데드크로스 일단 나왔죠? 데드크로스 나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 이 국면 해소할 때까지 옆으로 좀 기어가는 형태, 횡보하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대신에 이 구간 동안에 충분히 이 기업은 현재 위치에 대한 지지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격을 인정받게 되고, 이평선 정렬 달 만들고 나면 다시 여기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주가는 요 위쪽으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요,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이며 업황도 나쁘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왜 또 컴퓨터 왜 이래? 야! 설마 멈춘 건 아니겠지? 네, 뭐야 이거? 야 어디 갔어? 네, 멈춘 건 아니네요. 다행히. 자, 웃기는 썩을 컴퓨터. 네, 자, 무엇보다도 뭐라고 했지 내가? 네, 무엇보다도 네, 그렇죠. 실적이 증가하는, 컴퓨터가 잠깐 멈췄었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 네, 실적이 증가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올해의 주가 흐름은 양호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적 이평선 데드크로스가 진행 중인 모습이므로 횡보 형태의 조정은 좀 더 진행이 되겠으나 현 위치가 유지된다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이고요. 신규 매수는 잘 관찰하셨다가 이평선 정렬이 좋아지면 진입 가능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요거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프트세는 그렇게 보시죠. 보통은 이제 나빴다가 좋아지는 포인트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좋은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메타바이오 매드인가요? 이거는 메타바이오, 네, 매드. 바이오 종목은 별로 보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은 모양새가 좀 잘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충격을 좀 많이 벗어났나 봐. 그죠? 추세가, 이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세 좋아요. 그죠? 추세 좋은데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살짝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뭐 분위기는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 또 추세의 하락 추세를 어떻게 해요? 우상향으로 바꿔주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의 어떤 흐름으로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료가 뭐가 있나요?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보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새로운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이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뉴스상에서 특별한 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현저한 시황 변동, 뭐 특별한 거 없다라고 일단 얘기가 나왔네요. 11월 달. 근데 아마 요 시점에서 뭔가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란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뭔가 뉴스가 없어. 그렇다면 조만간 여기에 상응하는 뭔가 뉴스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뉴스라는 것은 항상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빵 터트리면서 상투를 만드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스물스물 움직이고 있을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일단 이평선 다 잡아놨기 때문에 횡보가 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은 긍정적입니다. 장기 이평선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라면 조만간 바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포인트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갈 것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이 거래량과 같은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과는 조금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그죠? 들어오는 부분들이 여기서도 물론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것 같죠. 그러면 지금이 조금 더 긍정적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추세도 더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홀딩을 더 유지해 보고요. 뭔가 특별한 뉴스는 없어요 지금. 네, 특별한 뉴스는 없지만 특이한 추세가 우상향 추세가 진행 중이며 외국인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이라 아마도 특별한 뉴스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뭔가 이거 뭐 발표 일정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신약 발표라든지 뭐 임상 실험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접근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현재 시점에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모습이므로 횡보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으나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므로 그런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더 기다려 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가요. 무언가가 나오면서 그때가 끝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여기 잘 보시면 이빨이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여기도 보이시죠? 특정한 거래량, 이거 거래량과 관련된 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국면에서 이빨이 나오는 자리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 그 자리에 또 들어갔죠. 근데 요 이후에 더 빵 하고 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를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요 위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군요. 하지만 궁금하셔도 종목 진단은 끝났어. 내일 오셔야 돼요. 내가 가진 주식을 알아보고 싶다면 내일 오셔야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Q캐피탈입니다. Q캐피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볼 때 단기적으로 단기 상승의 종목에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윗꼬리와 장대 음봉 거래량. 윗꼬리 장대 음봉 거래량 이거 나오면은요 3박자 땡 무조건 매도야. 바른손 ENA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겠죠. 바른손 ENA가 여기가 이 거래량이 적어가지고 이거는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지금 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었잖아. 그러면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해요. 팔아먹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Q캐피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터졌어. 이건 뭐냐면 팔았어요. 매도가 많이 나온 겁니다. 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진 것은 매도가 나온 거자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팔아먹은 사람이 많았어. 오늘의 상승이 가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뭐예요? BTS 관련한 부분인가요? 이거예요? 맞아요? Q캐피탈은 뭐예요? 어디다 투자한 기업이었던 것 같은데 뭐에다가 투자한 기업입니까? 기생충. 기생충과 관련된 부분이었구나. 기생충 관련주였네요. 그러면 기생충 관련주 바른손 ENA도 기생충이었잖아. 그럼 둘 다 비슷한 모양새네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바른손 ENA는 제작사고 얘는 이제 투자회사고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이제 투자회사가 조금 더 덜 강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네. 요거는 지금 위치는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오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보여요. 기생충과 관련한 이슈는 이제 끝났죠. 그래서 아마도 매도의 포지션들이 강하게 나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작사인 바른손 ENA죠. ENA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기업은 고점권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제작사가 바른손입니다. 얘는 투자 얘는 투자 회사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사는 바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른손 애들은 지금 보면은
이게 음봉이 쾅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거는 이제 뭐 조금이라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고점에서 좀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차익 매도를 권장합니다. 네. 신규 매수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네. 지금은 매수해봤자죠. 이미 다 휩쓸고 지나가서 들어가서 뭐, 야, 잔치 끝났는데, 네. 잔치 끝났는데 우리 가서 설거지 좀 해주자. 이렇게 착한 마음을 드실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죠? 야, 저 집 잔치 끝났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설거지 하자. 설거지는 나의 꿈이야. 뭐 이런 이상한 생각 가시는 분들은 우리 집 와서 설거지 좀 해주세요. 네, 아유 설거지 하기 귀찮아 죽겠어. 네,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네, 잔치집은 맛있게 먹고 그죠? 끝날 때는 설거지 하기 전에 팍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넷 볼게요. 우리넷 예전에 제가 한번 진단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거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횡보 흐름 계속 진행되죠. 근데 이제 조만간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양봉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고요. 요 양봉의 몸통 절반 정도, 내일 즉 주가가 하락하더라도요. 몸통의 절반 정도, 한 1,700원 요 정도 수준만 유지한다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요. 여기 거래량 터진 부분이 있죠? 요 구간대까지 근처까지는 한번 땡겨줄 생각을 할 겁니다. 오, 그러면 생각보다 제법 많은데요. 그죠? 저 위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자, 관건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더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꺾이느냐죠. 이렇게 꺾여버리면 또 조정이 길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돌파가 돼서 움직임이 좋게 만들어진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여기 1,700원, 그 다음에 여기 구간 11,600원, 요 구간이 가장 지켜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결국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 주가는 요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 같으면 안 팔 것 같아요. 홀딩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 같은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소량을 담으시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구간은 여기 17,800원쯤 될 것 같아요. 여기 구간부터이기 때문에 뭐 서두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죠. 네, 요거는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세요. 그래서 뭐 업황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 일단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해서 떨어지지 않으면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은 이평선을 땡겨서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1,700원 이상만 유지해 준다면 이 기업은 추가 상승을 보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 중요한 구간은 1,700원에서 11,600원, 11,700원 갑시다. 11,700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신규 매수는 서두를 것은 없겠으나 졸갑 중인 분들, 너무 조급한 분들 있잖아. 이거 막 빨리 막 사고 싶은 분들, 졸갑증인 분들은 병원 가보세요. 그런 분들은 소량만, 즉 여기서 이제 발가락 하나 정도 넣어놓고 추세를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죠. 대신에 요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원이나 11,700원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더 조정을 오래 받습니다. 근데 요 정도 옆으로 기었다라면 이제 반등 나올 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홀딩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 없네요.
문제없어, 문제없어, 문제없어. 자, 쉘 석유 볼게요. 쉘 석유. 이거 근데 한물 가지 않았어요, 쉘 석유? 네. 이게요, 너무 오랫동안 많이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한물 좀 간 것으로 생각돼요. 왜냐면 이 셀석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으로도 많이 했었죠. 그 교육 자료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 셀석유가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배당을 많이 주는데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더라 이 얘기야.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배당을 계속 줘.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게 주가가 몇 배 올라갔어요? 한 50배 올라갔나요? 네, 한 40배 올라갔나요? 40배 올라가고 배당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100만 원씩 꾸준히 넣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뭐 20몇 억인가 80억, 뭐 30억인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 됐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시세가 나오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서 투자를 많이 하시겠죠. 네. 네, 이걸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요거는 조금 네,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 말고 그 여러분들한테 그 추천드렸던 종목이 아주 캐피탈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게 초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는 이제 여기 2018년도 11월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샀죠. 배당 많이 주니까 살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또 올라가서 제가 작년 연말에 또 11월, 10월인가요? 11월 달인가요? 여기쯤에 또 샀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추가 매수하니까 이제 희석이 됐어요. 주가가 희석이 됐는데 지금은 배당을 또 나온 상태에서 주가가 또 이만큼 쳐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 아주캐피탈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요. 30%? 30%쯤 되는 것 같아요. 30%. 근데 여기서부터 치면 더 많이 나왔겠죠. 이게 좀 희석이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전에 리노공업이요. 지금도 뭐 물론 그렇지만 이게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네. 리노공업이 왜 리노공업인지 아시죠? 리노. 이게 부부 성씨예요. 이 회사 사장님. 네. 이 씨와 노 씨입니다. 그 결혼하신 분. 네. 사장님과 사모님의 그 앞성을 따가지고 리노예요. 네, 좋죠? 네,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배당을 그렇게 많이 줘요. 이번에도 많이 줬을라나?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돼. 근데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 캐피탈도 마찬가지고 뭐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알석유는 아주 오래됐어요. 네, 아주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쯤에서는 이제 기대감보다는 좀 매도의 의견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돼요. 이게 추세가 꺾인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굳이 여러분들이 베팅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다만 급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횡보라든지 급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반등 이용해서 매도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기에는 조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찾기는, 네.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하락 추세로 진행 중인 것이 오래되었고요. 단기적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추세를 뒤집어 엎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기업이 나쁘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을 생각한다면 네, 아쉬울 게 없는 기업입니다. 이 아쉬울 게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대주주들 입장에서요. 네, 대주주들 입장. 이거 거래량 터진데 보세요. 여기서 매수한 요 사람들 입장에서요. 지금 아쉬울 게 뭐 있어. 이때 만약에 내가 10억을 넣어놨을 거예요. 10억을 넣어놨어. 그럼 지금 얼마를 받게 됩니까? 이거 50배, 뭐 30배면 올라갈 때 칩시다. 그러면은 10억에 30배면 얼마야? 300억인가요? 네. 300억이 일단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을 테고요. 배당으로 10억씩 받아 먹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배당으로.
뭐 그러면 뭐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죠? 배당을 지금 얼마 줄는지 모르지만, 네 이미 원금 다 빠지고 이거 뭐 계속 나한테 이제 내가 투자한 만큼 돈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주식인데 이게 뭔 걱정이 있겠어요. 걱정은 누구야? 이런 거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산 사람들이 걱정인 거죠. 지금 사는 사람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네, 내려가든가 말든가. 그 다음에 부양을 시켜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왜? 내가 투자한 돈을 그냥 받으면 되거든. 여기 이쯤이면 됐어라고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반등 시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신규 접근 단기적으로 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그런 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삼성 SDI 볼게요. 삼성 SDI는 전기차 관련한 부분이네요. 이슈가 그렇게 되어 있네. 전기차 관련한. 지난번에도 제가 진단 몇 번 해드렸을 거예요. 자, 상승 이후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횡보. 자, 우리가 주가가 상승하고 나면 조정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외워두세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 그러면 두 가지 형태의 조정이 나오겠구나. 어떤 형태요? 첫 번째, 가격 조정이냐, 기간 조정이냐. 요것만 보시면 돼요. 주가가 상승하면 조정은 두 가지 형태. 1번 가격 조정, 2번 기간 조정. 근데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요, 대부분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뭐 단기적 이슈, 네, 그냥 뭐 잠깐 떴다 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 그렇게만 보시는 거고요. 대부분이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횡보를 거칩니다. 횡보를 거치는 것은 뭐냐면, 원래 1,000원짜리 기업이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 야, 저거 1,000원짜리인데 10,000원이 됐네. 아유, 너무 올랐지. 이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한 오랜 기간 동안 10,000원대를 유지해버려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기업은 10,000원짜리 기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이게 상승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조정도 길어지고요. 짧을수록 기간도 짧아지게 되어 있지만, 보통은 요 기간, 요 상승하는 기간 곱하기 2배에서 3배 정도로 깁니다. 네, 길어요.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삼성 SDI가 원래는 10만원이 넘는 기업이 아닌데, 이제는 뭐 20만원짜리 기업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삼성 SDI 얼마야? 20만원. 네. 여러분들 요즘에 하이닉스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하이닉스. 9만원짜리, 8만원짜리 이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하이닉스. 네, 10만원짜리 기업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네, 얘는 이게 25,000원이죠. 25,000원 2016년도에. 저는 아직도 하이닉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3만원에서 2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종목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정을 받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희석됐죠. 옛날에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70만원대 100만원대 초반대 그럴 때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격이? 그게 아니잖아요. 가격대로 치면 지금 6만원 넘어갔으니까 300만원이 넘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예요. 이 인정을 받는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에 상승했다면 그 인정을 받아야 돼요. 모든 종목이 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주가가 기어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네, 이렇게 되면은 종목이 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이렇게까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기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그런 모습이고요. 가격을 20만원대로 일단 인정받고 나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서 이제 30만원대가 됐어요. 와, 지금 무지하게 올라가네요. 그죠? 무지하게 올라가. 이제는 이 30만원이라는 이 가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횡보를 갈 것이냐, 이거 너무 올라갔는데 라고 해서 좀 내려갈 것이냐. 근데 내려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0만원대 초반이나 20만원대 후반에서 지가 적당한 위치를 잡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요거는 네,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 배터리죠. 이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SDI하고 이 LG화학이 굉장히 좀 그 서름을 좀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들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봐야 되나?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삼성 SDI고
그 LG화학하고 둘 다 이제 중국에 진출했거든요. SDI는 2007년도에 중국에서 완공을 했어요. 이게 여기 나와 있어. 2007년도 여기서 완공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국 공장을 짓는 시기 2004년도에 중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습니다. 근데 배터리 공장을 지은다는 것은 공장을 신축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새롭게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에는 영향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 공장 지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단기적 유동성이 나가버려요. 당장 뭐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닌데 공장 짓느라고 돈을 쓴 거거든요.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했죠. 근데 이때 아시겠지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 화랑장세였거든요. SDI 빛을 못 봤다고요. 근데 이게 2007년도, 2008년도에 요거를 뭘 했어요? 얘네가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몫해준 게 누구냐면 중국이거든요. 중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캐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 1회 전기차 시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LG하고 삼성 SDI, 근데 저는 삼성 SDI를 더 쳐줬어요. 왜? 얘가 먼저 선진출했거든. 얘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SDI가 주가가 좀 많이 뛰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중국 애들이 이 이후에 뭘 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을 자꾸 빨아먹는 짓거리를 하잖아요. 와, 들어와 해놓고는 그걸 그냥 기술력 빼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요, 외국 기업들은 안 주고, 지네 기업들한테만 주는 거야. 네. 지들이 막 법을 지들이 개정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외국 기업들은 자꾸 기술력만 그냥 빨아먹히고, 보조금 지원도 안 되고 시장도 좁아지고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중국 애들만 키워주는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도둑놈이라는 거야. 중국 놈들이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도둑놈 같은 상황들을 가지고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건 불공평하다는 등등의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LG하고 삼성 SDI하고 뭘 했어요? 기술력을 가지고서 밀고 나간 거지. 야, 니네 이거 못 따라오잖아 라고 얘기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이번에 이제 2018년도였나요? 19년도였나요? 중국이 이제 보조금 정책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되면서 분위기를 싹 바꿔버립니다. 저효율 배터리에게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막 박수를 쳤어요. 와, 이제부터는 잘 되겠구나. 근데 천만의 말씀인 게 뭐였냐면 중국 애들이 이 고효율 배터리를 지네가 만들겠다라고 하고 나서 버렸어요. 그래서 뭐 유럽에도 공장을 짓고 뭐 난리 부르스 치게 되죠. 그래서 LG화학하고 SDI하고 조금 이제 주춤거리는 모습이었죠. 지금 이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많이 따라붙었어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많이 따라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님이 보시는 유튜브 차트는요, 어디로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블룸버그라고 해서 단말기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비싸요. 영구 구매가 아니라 그냥 대여식으로 빌리셔야 되는데, 한 달에 35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부자아빠님 쪽에 보시거나, 그 다음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싱가포르에 국립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2시간씩 무료로 보실 수 있게 해주는데 거기 가서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비쌉니다. 네, 많이 비싸요. 2년에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시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부가세 빼고. 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이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도 뭔가가 좀 튀어나올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테슬라죠. 이제 테슬라가 이제 기업의 주가라든지 또 최근에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 가지고 좀 더 캐파를 키우겠다 이렇게 나와서 거기에서 기대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향후의 흐름은 전기차 쪽이라 보셔야 되죠. 전기차 배터리, 그 다음에 ESS라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등등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지난번에도 뭐 조선 쪽에서 뭐 지들이 만들겠다고 뺏어가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기술력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직 기술력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SDI나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핵심 또는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전략을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신규 매수는 조금 관찰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량을 가지고 대응하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조정이 들어간다면 28만원대에서 30만원대 이 구간대로 지지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네, 중장기 추세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중장기 추세는 긍정적이므로 장기적 관점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다만 단기적 상승이 너무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 28에서 30만 28만 30만 구간의 지지점 예상되므로 참고하시고요. 보유자는 홀딩,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려 보시면 조금 관망하시는 입장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빨리 갈게요. 중국 놈들 이야기하느라고 그냥 하여 중국 이야기만 하면 그냥 시간이 길어져. 자, 신일산업이네요. 신일산업은 뭐예요? 올 여름도 무지하게 더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요거는 그냥 따로 보실 거 없어요. 그냥 주기만 가지고 보십시오. 주기만. 그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가 무슨 주기일까? 더운 주기.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연초에 사서 여름철에 팔아먹는 게 좋습니다. 6, 7월 정도. 한참 막 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전에 더위가 막 아주 뜨거운 그런 시점에서는 별로고요. 막 그럴 때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요 장마철에 건조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여름철이 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 시점은 상승하기 전의 상승하기 전에 시작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기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보시려는 분들이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7월에서 8월 정도까지 보유하는 전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 데드크로스 통한 조정 국면이므로 서두를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오늘 진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요, 여기가 지금 데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선 이렇게 나오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데드 나오고 돌아서 하여튼 그 구간까지 해서 요 자리로 이렇게 진행돼서 다시 돌아설 때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서두를 필요는 없겠고요.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됩니다.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단을 해드리고요. 내일 8시에 또 있죠? 내일 8시에 또 있고요. 이 이후에 또 이어지는 방송은 88TV에서 보시면 되겠죠. 88TV. 짜잔. 지금 방송 열어놓으셨죠? 펀드 매니저원님이 급등은 대중의 무관심에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무관심, 어떠한 무관심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 급등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종목진단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복 받으시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일찍 오세요. 일찍 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